일단 그 학이죠. 이 황순원이죠. 황순원. 먼저요? 황순원 이거부터 할게요. 황순원. 뭐 세 작품을 이제 오늘 할 게 많으니까. 황순원의 이제 학인데 학이죠. 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순원 하면 보통 뭐 생각하냐면 소나기 아까 얘기했죠. 소나기만 생각했죠. 근데 이게 순수함, 사랑. 그러니까 이 황순원의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황순원을 이야기할 때 이 순수함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이제 퓨러티라고 그래요. 퓨러티. 이 순수함인데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작품은 이제 우리가 소나기는 남녀 이야기잖아요. 맞죠? 네. 남녀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랑 이야기죠. 사랑 이야기죠. 이 소녀의 사랑 이야기고 이거는 이제 남자들끼리 이야기잖아요. 우정 이야기예요. 우정. 지금 아까도 이제 우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어봤는지 한번 이거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책을 보지 마시고 자, 많이 읽으셨다니까. 성삼은 덕제를 어디까지 호송합니까? 성삼이가 덕제를 어디까지 호송해요? 학이 있는 그 숲을 아니 그러니까 어디라고? 숲을? 청단까지 호송해. 청단. 맞아. 청단까지 호송한다니 여러분 잘 안 이제 읽으시면 가는 중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청단. 홍단 말고 청단. 홍단 말고 청단 홍단.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덕제가 농민 동맹 부위원장을 맡게 됐잖아요. 네. 다 읽어보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안 읽으시면 이야기가 안 돼. 덕제가 농민 동맹 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가난한 거. 그렇죠. 농촌 이게 정확히 말하면 가난하다기보다 빈농의 자식이었어요. 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가난한 것도 있지만 빈농의 자식이었고 근농꾼이라는 게 뭔지 농사를 아주 부지런히 짓는 사람 근농꾼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가 다 돼요. 빈농의 자식이고 또 하나는 근농꾼이었어요. 빈농의 자식이고 근농꾼이었어요. 이런 걸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공부 되게 도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를 여러분이 푸시면 돼. 첫 번째 문제 뭐였어요? 다시 해볼게. 성삼은 덕제를 어디까지 호송하는가? 써보세요. 이건 책에 안 나오는 거예요. 1번은 이건 말로 해도 되잖아. 한국인이니까. 성삼은 덕제를 어디까지 호송하는가? 답이 뭐라고요? 청산. 청단. 이게 1번이었어요. 네. 자, 2번은 뭐였어요? 덕제가 농민동맹 문제는 딱 5개만 나온 내가 낼 거니까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는 뭐였다? 빈농의 자식 또는 근농꾼이었어요. 덕제가 읽어보면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만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3번 이거 보려면 안 읽으신 거야. 덕제는 누구와 결혼했죠? 저기 꼬맹이. 꼬맹이. 덕제가 이거 안 읽으면 뭐 끝난 거야. 이것도 꼬맹이도 몰라. 그러면 이 책 안 읽으신 거야. 10번 읽어도 읽은 게 아니에요. 자, 네 번째 문제는 덕제가 북으로 피난 가지 못하고 남게 됐잖아요. 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반대. 그렇죠. 아버지가 뭐 했다고 정확히. 농사를 포기하고 그렇죠. 아버지가 떠나지 않겠다고 네. 그냥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쓰면 되죠. 아버지가 떠나지 않겠다고 해서 덕제가 북으로 피난 안 가고 남게 돼요. 맞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네. 마지막 한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의 주제예요. 포승줄을 풀어주면서 성삼이가 하고자 하는 일. 도망가라고. 도망가라. 그냥 그 가라고. 학을 잡으러 가는. 아니 그러니까 도망가라는데 아니 너무 앞서가신 거고. 그러니까 학사냥이죠. 학사냥. 예, 학사냥. 그러니까 도망가라는 것은 누가 앞서간 이야기고 맞아. 학사냥을 하면서 도망가라고 한 거지. 예. 이거 도망가라면 틀린다니까. 네. 포승줄을 풀어주면서 성삼이가 하고자 한 일은 학사냥이지. 네. 그래서 학사냥을 하면서 이제 도망가라고 이제 복선을 깔아준 거죠. 예. 그러니까 도망가라면 틀린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사냥이 학사냥. 너 틀린 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좀 읽어보면 이 작품은 정말 이 작품 이 황순원을 좀 이야기를 하면 황순원은 1915년생인데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오래 사셨죠. 한 85세, 86세? 그렇죠? 그 정도 사셨어요. 뭐 요즘 나이로 하면 오래 사신 건 아니죠. 요즘 100세 시대로 따지면. 그래도 뭐 아주 적게 사신 건 아니고 황순원은 재밌는 게 시가 104편인가 아세요? 시가 104편이에요. 시를 많이 썼어요. 예, 시를 많이 썼고요. 이제 중장편도 한 8편 정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지금 책 가져오신 분은 좀 보세요. 제가 좀 설명해드리면서 갈게요. 이 황순원 학은 제가 좀 책이 있어갖고 없으면 아니 그냥 보세요. 아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일 처음에 이 38적경의 북쪽 마을은 드높이겐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읽어보시는 느낌 보세요. 이제 이런 게 시작부터 무슨 묘사냐면 회화적 묘사. 이 회화적 묘사. 이걸 회화적 묘사라고 해요. 책 있는 분은 보세요. 38적경이 이렇게 시작돼요. 38적경의 북쪽 마을은 드높이긴 가을 하늘 아래 한껏 고즈넉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 없는 집 봉당에 이 봉당이라는 게 그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마루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흰 박통만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이런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흰 박통이 흰 박통을 의지하고 굴러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박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박을 의지했다는 거는 뭐냐면 아주 처량하거나 쓸쓸함을 이야기하는데 그다음 보세요. 어쩌다 만나는 늙은이는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인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인심이. 그래서 아이들대로 멀찌감치서 미리 길을 비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뭐냐면 성삼이가 7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뭘 피해? 성삼을 피하는 거예요. 맞죠? 마을 사람들이 성삼을 피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성삼을 피할까요? 피한 이유가 뭐예요? 해를 입을까봐 시절이었어. 그렇죠.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절의 어선에서도 있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쟁으로 인한 인심의 변화. 이제 공부는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생이시니까 좀 더 학술적으로 전쟁으로 인한 인심의 변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재밌잖아요. 여러분이 책을 읽는 거하고요 공부하는 거 달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인심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나오죠. 막 요놈의 자식들이 뭐 여기 올 성삼이가 발걸음을 멈추잖아요. 밤나무 기슭에서 그렇죠. 그래서 귀속 멀리서 요놈의 자식들이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무슨 묘사라고 할까요? 요놈의 자식들이 하여튼 책을 안 가져오시고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요놈의 자식들이 또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각적 묘사지. 어려워요? 청각적 묘사. 아니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귀에. 저 말이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청각적 묘사지. 청각적 묘사. 청각적으로 묘사를 한다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여기 보니까 임시 치안대로 가잖아요. 사무소를 쓰이는 집에 이러니까 누가 있어요? 웬 청년 하나가 있죠? 호승에 묶였어. 근데 이제 쭉 보니까 어때요? 누구였어요? 단짝 덕재였어. 덕재. 이 덕재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덕재였어요. 덕재.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1번 문제 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쭉 내려가다 뭐예요? 성삼이는 봉당 위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덕재를 어디까지 호송해야 된다고 나와요? 청단. 여기다 오늘 아까 이제 문제 냈죠? 청단. 청단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면 재밌잖아요. 아, 청단까지 호송을 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성삼이가 자 담배 꼬투리에서 새로 담배불을 당겨가지고 일어섰죠. 자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지 이렇게 나오죠. 책 읽는 분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예요? 이 호송을 뭐 하는 거예요, 얘가? 호송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청하는 거죠. 호송을 자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머리가 좀 좋은 분들은 아 이게 복선이구나. 여러분 이걸 여기서 자 이거 혹시 이렇게 됐는지 보세요. 자 여기서 성삼이가 이제 앉아 있었잖아요. 덕재가 있었고 성삼이가 덕재를 풀어줄 것 같았다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풀어질 것 같았어요. 아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소설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얘 자식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안 데리고 가도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다른 분들 좀 센스가 없으셨군요. 여기서 딱 감을 잡으셔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읽었어. 호송을 자원했죠. 책을 네, 호송을 자원했죠. 지금 오늘 제가 3편 정말 명작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한 10번 읽어도 괜찮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자 호송을 자원했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막 성삼이하고 덕재가 이제 쭉 가는데 성삼이가 이제 담배만 피죠 계속. 읽어보시면 알잖아. 근데 담배 맛을 막 몰라. 연기만 뽑았다가 기껏 그렇죠? 내뿜다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담배를 피잖아요. 줄담배. 여러분 줄담배를 왜 필까요? 줄담배 초조한 그렇죠. 착잡하고 초조한 심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착잡하고 초조하지 않겠어요? 얘를 끌고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친구가. 그렇죠. 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가다가 죽을 수 있다. 막 인민재판하고 막 붙잡아자. 그래서 착잡하고 초조한 걸 이렇게 쓴 거예요. 표현이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떠올리냐? 덕재와의 기억을 떠올려. 맞죠? 어려서. 이게 이제 덕재와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 뭐 덕재와 혹부리 할아버지네 밤을 훔치러 간 일이 있었다 막 나오죠? 네. 이런 것들 이야기해요. 혹부리 할아버지 이야기 쭉 하면서 이제 공통부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황순원 작가의 혹시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황순원 작가의 아들이 있어요. 황동규. 이 황동규 시인인데, 예, 아니 가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영문학자고 그 편지를 쓴 신문이야. 그 편지라는 예전에 영화 있었지 않나요? 몰라요? 나중에 이 영화 봐보세요. 편지라는 작품이 있는 즐거운 편지 이런 걸 썼어요. 하여튼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잘한 거지. 황동규 시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밤나무와 혹부리 할아버지 막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호송으로 이제 가는 길이잖아요. 이걸 호송여루라고 하는 거예요. 호송여루. 책 없으신 분은 그냥 필기하시면 들으세요. 호송을 가는 여루라는 게 뭐냐면 나그네의 길을 여루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도 여루 있었잖아요. 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루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다짜고짜 하는 게 뭐예요? 열받잖아요. 얘가 정말 친한 친구인데 완전히 이게 지금 생각이 다르잖아 지금 맞죠? 그러니까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몇 사람이나 죽였냐? 그렇죠. 이 자식아부터 시작하냐. 이 자식아 그동안 사람을 몇이나 죽였냐라고 딱 하죠? 열받으니까. 왜냐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덕재가 어때요? 고개를 돌리죠? 성삼이를 쪼아봐.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실루권. 그래 너는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니? 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걸 잘 따져야 돼. 성삼이가 덕재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게 이제 이 작품은 여러분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셨잖아. 자, 이걸 이제 이렇게 돼요. 이걸 문학적으로는 성삼이가 자 써보세요. 성삼이가 덕재를 바라봐. 덕재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태도를 쫓아서 진행이 돼. 그러니까 이게 봐요. 성삼이가 있고 덕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덕재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덕재의 시선에서. 근데 시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덕재가 그걸 고개를 돌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고개를 돌렸는데 줄곧 작가는 우리가 작가라고 치면 이 포커스를 어디다 두는지 잘 보라 이거죠. 성삼이에게 포커스를 둔다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성삼이에게 포커스를 둔다고. 그래서 이 자식아 그러면서도 어때요? 사람 안 죽였다고 하니까 어때요? 가슴 한복판이 환해짐을 느낀다. 이 책을 좀 가져오셔야 좀 더 이해가 쉬운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농민동맹 부위원장 좀 그네 놈이 왜 피하지 않고 있어? 필시 무슨 사명을 띠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말이 없죠. 바른 대로 말해라. 무슨 사명을 띠고 숨어 있었느냐? 왜냐면 얘가 막 사명을 띄었으면 이거 구해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 당시에는 아시잖아요. 구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덕재가 계속 잠잠히 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낯짝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외면하고 이제 쭉 가죠. 그래서 성삼이가 이제 진짜 열받았죠. 뭘 해요? 허리에 권총을 잡아. 그럼 읽어보셔도 알잖아. 변명은 소용없다. 영락 없이 넌 총살감이니까 그저 여기서 바른 대로 말이나 해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잖아요. 총을 친구지만 그런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덕재가 뭐예요? 외면하죠. 변명은 하려고도 않는다. 내가 제일 빈농 지금 아까 문제 나왔잖아요. 제가 빈농의 자식인다. 근농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부지런히 농사짓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문제 제가 뭐였어요? 덕재가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는이라고 그랬죠? 빈농의 자식이고 근농꾼이에요. 나는 예나 이제나 땅 파먹는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쭉 이야기하다가 장가 안 들었냐 딱 그러죠. 잠시 후에 들었다. 누구와 이런 꼬맹이와
아니 꼬맹이야 그거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이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알아서 키는 작고 뚱뚱하기만 꼬맹이 무던히 새침대기였다. 그것이 알미워 덕재와 자기는 번번이 놀려서 울려주곤 했다. 그러니까 결국 꼬맹이가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 꼬맹이가 나오는데 이 꼬맹이 써보세요. 꼬맹이에 대한 기억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기억과 웃음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애정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 그렇죠. 그게 나와요. 뚱뚱하고만 새침대기였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 애가 몇이나 되냐 딱 하니까 이 가을에 첫애를 낳는 데나 딱 그랬어요. 넘겨보세요. 그러니까 성삼이는 터져 오르죠. 제 입으로 애가 몇이나 되냐 묻고서도 첫애를 낳겠다는 말 듣고 이제 웃음을 못 견디는 거죠. 그래. 그러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애를 낳았다 이거죠. 그렇죠? 하여튼 네가 피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건 수상하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인물의 심리를 잘 따라가야 돼. 자, 아까 지금 말했죠. 포커스는 누구의 시선이라고요? 성삼의 시선이에요. 이 덕재 시선 아니 이런 건 여러분 생각 안 하셨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덕재는 피난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떠나지 못한 거죠. 네. 아버지의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나는 농사꾼이 그렇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하잖아. 피하려고 했다는 말 나오죠 밑에. 이번에 이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얻고라도 피난을 갈까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은 농사를 내버려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삼이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성삼이는 결국은 농사를 맡기고 이렇게 피난을 갔지만 이 덕재는 그냥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작품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고갯마루. 이 고갯마루를 넘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나요? 읽어보면 고갯마루란 말 나올 텐데 고갯마루 안 나와요? 고갯마루를 넘었다. 어느새 이번에는 성삼이 편에서 외면을 하고 걷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예, 있어요. 고갯마루.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왜 고갯마루가 여러분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고갯마루를 넘었다 할 때 감정선이나 사건의 어떤 전환. 그쵸. 사건의 전환? 감정이 아니 뭐 이제 고조한 몸이 비슷한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고조된 자 어떤 이게 사건을 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자 이게 이제 봐요. 여기 고개잖아요. 얘네는 안 가고 얘네는 가고.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걸 좀 더 문학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지금 성삼과 덕재가 있잖아요. 네. 성삼의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있잖아. 지금 펜이 좀 없나? 이 성삼의 심리적인 변화를 자 쓰세요. 변화를 뭘로 표현했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공간의 이동으로 표현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성삼이가 심적으로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야 임마 막 사람 매시나 죽였어 막 이러다가 막 올라오죠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막 올라오고 건초까지 막 꺼낼 정도잖아요. 그래서 고갯마루는 정점이죠. 고갯마루 하면 그러니까 고갯마루는 단지 고갯마루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성삼의 이 성삼의 시선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성삼의 심리적인 변화를 뭐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공간. 뭔 말인지 어렵지 않죠? 네. 성삼의 심리적인 변화가 이렇게 완전히 그게 다르다는 것을 이게 그 고갯마루로 표현한 거라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이제 보시고 뭐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단락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지난달 성삼의 덕재가 아직 12살쯤 되었을 때 어른들 몰래 둘이서 뭐 했어요? 올가미를 놓아서 학 한 마리를 잡았죠. 이 단정학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두루미과에 속한 겨울 철새예요. 이 단정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새끼로 날개까지 얽어매 놓고 매일같이 둘이서 나와 학의 목을 쓸어 앉죠. 등에 올라타고 막 했죠.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어때요? 학을 쏘러 온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학을 풀어주잖아. 날개 의 새끼를 끌렸다. 그런데 학은 걷지도 못하죠. 그동안 얽매여 시달린 탓이라 둘이서 뭡니까? 학을 마주 앉아 공중에 투쳤다. 이 투쳤다는 말은 뭐냐면 멀리 가도록 던져서 쫓는다는 뜻이에요. 좀 말이 어려운 말인데 던질 투자를 쓰는 거예요. 투라는 게 던질 투자 투쳤다 할 때
투수할 때 이 투자예요. 투수할 때 이렇게 쓰는 거. 던질 투자거든요. 어렵게는. 예, 좀 말이 어려운 말이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벼랑간 총소리가 들렸다. 여기 나오죠. 벼랑감 책 있으신 분은 이렇게 벼랑감부터 이게 이제 포인트야. 벼랑감부터 어디까지 포인트냐면 몰랐다. 쭉 내려가다 몰랐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눈을 뗄 줄. 그렇죠. 눈을 뗄 줄 몰랐다. 그렇죠. 거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 작품의 가장 큰 포인트는 벼랑감부터 몰랐다예요. 가장 하이라이트가. 보세요. 벼랑간 총소리가 들렸다. 학이 두서너 번 날개짓을 하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맞았구나.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 옆 풀숲에서 멀리 단정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펴자 땅에 내려앉았던 자기네 학도 김목을 뽑아 한 번 울음을 울더니 그대로 공중에 날아올라 두 소년의 머리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저쪽 멀리 날아가 버렸죠. 두 소년은 언제까지나 자기네 학이 사라진 푸른 하늘에서 눈을 뗄 줄 몰랐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읽으시다가 벼랑간 총소리가 들렸다 이 말 딱 들으면 어때요? 좀 가슴이 그냥 좀 놀라지 않았어요? 아, 이 학이 총에 내 학이 맞았나? 맞았구나. 근데 결국은 아니었죠.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 작품이 기가 막힌 거 뭐냐면 이 주인공의 심리적인 변화가 기가 막혀요. 되게 짧게 썼지만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얘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다 주세요. 얘부터 책 있으신 분은 하고 가자. 얘 우리 학사냥이나 한번 하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뭘 하는 거냐? 이 학사냥을 제안하는 거예요. 학사냥을 제안하는 성삼이죠. 학사냥을 제안하는 성삼. 성삼이가 학사냥을 제안해. 맞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 덕계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학사냥이라는 건 잘못하면 학이 죽을 수 있었잖아요. 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아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학사냥이라 해놓고 쏘아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덕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이거 되게 작품 짧죠. 내 이걸로 올가미를 만들어 놓을게 너는 학을 몰아오너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쓰는 게 이 복선을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엎드릴 복자에다가요 선선자예요. 이건 한자로 써볼게요. 이제 문학 공부하다 보면 복선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복선은 뭐냐면 엎드릴 복자에 선선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날 있잖아요. 복날이 이거 사람들한테 왜 복날이냐 하면 사람이 개를 먹는 뜻에서 이 복자가 아니라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엎드릴 복자예요. 개는 이 땀샘이 없는 건 아세요? 개가 땀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개 잡아먹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도 복날이 뭔지 아세요? 도그데이 있어요. 진짜 도그데이 있어요. 복날이.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개를 잡아먹어서 도그데이스가 아니라 이 복날에는 영어에서 하늘에 개 별자리가 뜬다는 거예요. 복날에. 그래서 도그데이스라고 그래요. 진짜로. 도그데이스라고 하는데 자. 근데 사람이 개 잡는다는 게 저 한자 보니까 지금 느끼겠어. 그러니까 개처럼 쭉 늘어진다. 개처럼 쭉 늘어진다. 엎드릴 복자. 개는 땀샘이 없어서 더우면 알죠? 막 혓바닥 내밀고 있는 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복선인데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복선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꼭 알아주세요. 이거는 어디 가서 못 배우. 자, 이걸 포쉐도잉이라고 그래요. 아, 이 펜이 안 나오네. 포쉐도잉. 이 포쉐도잉인데 혹시 다른 거 하나 있으면 포라는 게 앞이란 뜻이야. 앞쪽 알죠? FORE가 앞 비포 애프터 할 때 앞 있잖아요. 쉐도잉이라는 건 그림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미리 앞에다가 그림자를 쫙 까는 거예요. 그걸 복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황순원의 소나기에 보면 이 소녀가 그 서울에서 온 소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그 말을 기억하신 줄 아세요? 그 소녀가 한 말이 있어요. 거기 이제 막 소나기를 맞고 가기 전에 나는 여러분 이거 안 읽으시면 이거 소나기 잘 안 읽은 거예요. 나는 보라색이 좋아. 보라색. 안 읽으시면 이 귀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색이 좋아. 있다니까 정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읽은 거라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그렇게 읽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보라색이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보라색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실제로 그때 그 다리 같은 데 있잖아요. 다리 같은 데 보면 그 자살하는 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영어 막 원서 읽다 보면 그런 데 나와. 보라색으로 된 그런 그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막 이렇게 죽음 충동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대. 나 보라색 좋아.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여튼 보라색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죽음 충동이라보다 이제 뭐라 그럴까? 신비주의. 아니 진리라기보다 약간은 이제 약간 우울, 약간 우울.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보라색이 거죠. 약간 그런 예, 보라색 자체가 약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라색을 그러니까 입으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라색을 입으신 분들은 또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세요. 하여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선을 자 보세요. 자 북선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언더플롯이라고 돼요. 언더플롯. 오늘 이제 문학적인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강의는 아니 박사님 예, 맞아요. 복선에서 복자가 엎드릴 복자예요? 네. 덧복자가 아니라요? 뭐 법복자? 겹쳤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복선이라는 게 왜 하나 나타내는 것 복선? 뒤에 뒤쪽에 어떤 다른 의미를 아니라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 겹복. 아니 복선을 한자 찾아보세요. 복자가 엎드려 있다는 거. 미리 그런 것들이 앞에 엎드려 있다. 하여튼 그래서 복선이라고 하는 것이 언더플롯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 뭐라고 한다고 아까 했죠? 폴쉐도잉.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이 전문적인 말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언더플롯, 폴쉐도잉 맞죠? 그러니까 엎드려 있다는 거니까 복이라는 게 이게 복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게 아니라 미리 깔려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복선, 언더플롯, 그러니까 구성이 아래 있다는 거. 원래 플롯이라는 것은 땅 한떼기라는 뜻이에요. 땅 한떼기. 한떼기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있다가 이게 구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서 또 이야기하려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소설을 읽는 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 스토리와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자가 달라요 그러지 말고 스토리와 플롯이 뭐가 다른 거예요? 스토리, 플롯. 스토리 이야기, 이야기. 플롯 한 장면. 아니에요. 이거 아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몰라. 알려드릴게요. 시간 가니까. 자 스토리는 자 알려드릴게요. 이번 기회 확실히 알려주세요. 스토리는 그냥 단순한 시간의 나열이에요. 시간의 나열. 근데 이 플롯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오셔서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만 알고 가셔도 오신 보람이 있어 진짜. 이건 인과관계. 자 이게 뭔 소리냐 보세요. 자 더 쉽게 설명드릴게. 예를 들어드릴게. 왕이 죽었다. 잘 보세요. 이거 엄청 유명한 말이에요.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비가 죽었다. 이렇게 써놨죠. 네. 자 그러면 이 스토리의 플롯이에요. 스토리. 그건 그냥 시간의 나열이잖아. 네. 왕이 죽고 왕비도 죽었어. 그런데 플롯은 뭐냐? 왕이 죽었다. 왕이 죽었어요. 자 왕이 죽으니까 막 360날 왕비가 하나 뭐 서러워서 울어. 그 슬픔으로 인하여 이걸 써요. 그 슬픔으로 인하여 왕비가 죽었다. 자 그럼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자 이게 바로 플롯이.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 플롯은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요. 갑자기 막 튀어나오거나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막 주인 이런 거 있잖아. 이야기하면 다 끝도 없는데 문학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자 주인공이 막 예를 들어 심청이가 자 바다에 떨어졌어. 인당수에 맞죠? 네. 바다에 떨어졌어. 바다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연꽃이 막 올라와가지고 얘를 살려내. 맞나요? 네.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이런 걸. 연꽃 그 다음에 주인공이 막 떨어졌는데 갑자기 막 밑에 그 낙엽 위에 떨어진 낙엽이 완전 무슨 에이스 침대야. 낙엽 떨어졌는데 살아버려. 푹신푹신해. 왜 푹신푹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니까 재밌네. 그런 거를 자 데우스 마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데우스 마키나. 나중에 사실 데우스 마키나가 뭐냐면 원래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예요. 뭔 소리냐면 자 데우스가 가시가 이게 라틴어다. 데우스가 뭐 이런 뜻인가 보다. 데우스가 가시라고 네, 네. 엑스가 어브야 어브. 네. 영어로 쓰면 좀 쉽죠? 네. 마키나 뭐하고 비슷해요? 기계가 머신이죠 머신. 머신. 자 그러니까 영어로 뭐예요? God of 머신이죠. God of 머신 우리말 뭐예요? 기계신이죠. 기계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주인공이 위험에 빠질 때 그 사람을 막 구해줘. 그래서 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낙엽이 구해줘. 또 연꽃이 구해줘. 또 그 사람을 뭐 또 딴 사람이 구해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데우스 마키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되게 많다니까. 그 주인공이 막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바닷속으로 막 가려고 했는데 바다가 뭡니까 갈라지거나 하여튼 뭐 이런 거 다 데우스 마키나. 끝도 없어요 데우스 마키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데우스 마키나도 나온 김에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런 용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다 좀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요 책 마지막에 포승줄을 풀어지더니 어느새 성삼이는 자풀새로 기는 걸음을 쳤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대본에 뭐라고 나와요? 덕재의 얼굴에서 뭐가 거쳐요? 책 끝부분 봐보세요. 핏기가 거쳤다 이렇게 나오죠. 나왔잖아요. 좀 전에 너는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 어디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이렇게 나오죠. 네. 총알이 날아오는데 야 이거 좀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총알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뭐냐 이게 더 중요해. 제 포인트는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는 초점이 누구 중심이었어요? 초점이 성삼 중심이었죠. 자, 성삼에게서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덕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 안 했죠? 네, 읽기만 했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초점이 지금 성삼의 관점이에요. 지금 덕재의 관점이에요. 맨 마지막엔 덕대죠. 덕재의 관점이잖아. 네. 그러니까 작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쓴 거예요. 처음에는 성삼의 관점으로 막 가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간다? 덕재의 관점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재밌어.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 초점이 성삼에게서 덕재로 옮겨갈 게 이 작가가 한 의도는 뭘까요? 의도가 있겠죠. 그냥 작가가 하기 날아갔어요 아까. 아니 하기 날아갔는데 덕재도 날아가라고. 아니 성삼의 이 중요한 거예요. 의도를 네.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자기가 죄를 안 뒤집어 쓰지. 그렇지. 한 발 더 나가셨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이제 덕재로 이렇게 옮겨가 버리면 성삼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이제 걔를 놓쳤어. 나 지금 학사냥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풀어준 게 아니라 도망가 버렸어. 놓쳤어. 이런 식으로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래서 자, 좀 더 읽어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저말쳐서 성삼이가 고개를 돌렸죠? 뭐라고 나와요? 어이, 왜 멍추같이 서 있는 게야? 어서 학이나 몰아오너라. 자, 이게 정말 이 작품에서 하이라이트. 자, 거기다 써놓으세요. 밑줄 쳐놓으세요. 이 책, 자기 책이신 분. 이거 도서관 빌렸는데 막 밑줄 치면 큰일 나요. 자, 자기 책이신 분 밑줄 치라고. 어이, 오너라. 그러니까 자기 책이신 분 쳐도 되잖아. 그죠? 자, 어이부터 오너라. 이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트다. 왜 하이라이트냐면, 자,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쓸게요. 손가락에 깔려. 물론 이제 북선도 있고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감춤을 통한 드러냄의 방식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자, 봐요. 자, 다시. 자, 왜 멍추같이 서 있는 게야 학이나 몰아오느라고 했죠? 네. 자, 그냥 말은 학이나 몰아와도 도망가지 말고 학이나 몰아와 이렇게 이야기했어. 네. 그런데 실질적인 의미는 너 왜 안 도망가고 거기 서 있어 임마 이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감춤을 통한 드러내며. 그러니까 너 왜 거기 안 도망가 거기 있어를 직접적으로 말 못 하잖아요. 그쵸. 예.
맞잖아요. 자기 맡은 일. 이거 이 말도 들었는데 못 그러니까 어디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대.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진짜 실제 이래요. 현악 삼중주가 있어요. 현악 삼중주. 현악 삼중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잖아요. 잘하시네. 비올라, 첼로야. 네. 근데 문제가 이 비올라가 이 가로를 묶인 거예요. 네. 근데 애들이 답을 못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랬대요. 얘들아 비올라 창문 닫아. 얘들아 비올라 창문. 근데 그걸 들어도 모르는 몰라. 인간이 있어. 그 비올라 말 하는 들어 비가 올까 두렵다. 그걸 들어 그건 뭐 저도 못 먹는 거지. 그죠? 이해 가십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감춤을 통한 그 드러내는 방식이다. 감춤. 그래서 때마침 단정한 두세 마리가 높은 가을 하늘에 큰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고 있었다. 네. 이게 나왔죠. 네. 벌써 덕제는 도망간 거죠. 네. 그러니까 덕질을 네, 그렇죠. 탁을 통해서 작가가 보세요. 덕제가 막 그러니까 잘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이 다 소설 가면 어떨까요? 아 덕제가 열심히 막 산을 기어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안 쓸까요? 여러분이 소설 가면 봐요. 보통 뿐이 아니지. 하기 날아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전반 이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전시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전반적인 이야기 필기하세요. 전시 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품 전쟁 시대에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작품은 뭐냐 반공 계몽 의식을 고취시키죠, 맞죠? 네. 그러지 않나? 이거 반공 계몽 의식이에요. 그런 의미를 그래서 이제 국민의 어떤 전의도 북돋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황순원은 아까 얘기했지만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고개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나중에 이것도 읽어보세요. 고개사. 이게 이제 후방의 피난민 세대를 막 고발하는 작품이 이런 건 소나기는 뭐 너무 뻔한 거고 순수의 세계에 대한 그런 거고 이 고개사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이 작품 가장 큰 주제는 뭐냐 우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 그 가장 큰 주제는요. 자 더 좀 더 멋있어 보이게 대립과 하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정하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자, 우정을 이 작품 주제가 뭐예요? 우정. 이 초등학생도 이런 말 한다니까. 여러분은 좀 더 문화 교양학과시니까. 그렇죠? 대립과 하해. 있어 보이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있어 보이게. 대립과 화해. 대립을 했는데 결국 그것을 학잡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풀어내잖아. 그래서 이걸 대립과 화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학이라는 것은 자 이 이야기도 해볼게요. 자 학이라는 건 뭐냐? 학은 물론 이제 학은 뭐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도 제가 유년의 기억이라고 썼지만 유년의 기억 맞죠? 유년의 기억이고 요걸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매개물이라고 써요. 매개물. 매개물이 뭐냐면 이 성삼이와 덕제를 연결시키는 매개물이라는 거죠. 맞나요? 네. 이 두 사람이 학을 뭐 이렇게 잡아서 뭐 이렇게 풀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억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게 되게 미묘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뭐 멍충같이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멍충같이 서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덕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독자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덕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바로 알아듣고 이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으니까 바로 알아듣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까 근데 이게 지금 모호하게 써놨죠. 왜냐면 총알이 날라올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서 이 작가의 어떤 갈등이랄까요? 특히 덕제의 갈등을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어요. 이 속에 맞죠? 네. 지금 덕제의 갈등이 엄청나게 고조되게 지금 작가가 이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작품은 또 하나 조금 더 이 작품 설명할 게 많아요. 이 작품은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 작품은 일단 여러분 이 작품 읽어보면 물론 서사적인 것도 있지만 서정 소설이에요. 되게 감성적이야. 맞죠? 서정 소설이고 그래서 서정 소설이면서 이제 서정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이 세부 묘사를 생략해. 세부 묘사가 되게 짧죠. 읽어보면 되게
이 작품은 정말 우리 엑기스라고 하잖아요. 엑기스, 그죠? 완전히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엑기스라는 것도 원래 영어의 익스트랙트에서 온 거 아셨어요? 이게 추출하다는 뜻이거든요. 익스트랙트가 추출하다는 뜻이라고. 근데 이게 일본어로 건너가면 일본은 막 뭡니까? 막 다 잘라버리죠. 일본에 가면 그 뭐 메쿠도 나루토도 그렇고 뭐 이 뭡니까 그 디지털 일본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를 뭐라고 하면 돼지 카메라고 돼지 카메라 맞죠? 몰라요? 돼지가 뭐 까맣지 뭐 하얗 이 돼지 카메라고 한다니까. 아니 일본 가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막 써. 얘네들은 이게 되게 웃겨. 말이 되게 그 짧게 해. 그래서 하여튼 X인데 익스트랙트를 일본에 가면 얘네들은 X라고 해요. 김치를 기무치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엑기스라고 발음하는 거야. 아. 이게 엑기스야. 몰랐죠? 네. 이게 다시 한국으로 오면서 엑기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르셨지? 그렇구나. 네, 몰랐죠.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엑기스가 없는 그렇구나. 엑기스가 이게 익스트랙트 영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고 그런 거구나. 익스트랙트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토베코도 원래 포르투갈이라고 그랬잖아요. 토바코가 담배잖아요. 포르투갈은 포르투갈어. 근데 이게 타바코가 돼 일본 가면 타바코. 이게 다시 한국의 담바고. 담박. 이게 다시 담배가 된 거예요. 담배가. 이게 그러니까 담배가 우리말의 포르투갈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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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오면서 여기저기서 바뀌었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작품을 읽어보면 이제 호송의 여로라고 호송을 하는 여로. 호송의 여로인데 호송의 여로가 뭔지 알겠죠? 호송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향이 돌아왔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호송의 여로인데 자 고향이 돌아왔잖아요. 이 송산 줄담배 막 피죠. 네. 그 다음에 밤나무 나오잖아. 밤나무. 네. 그 다음에 고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8선 완충지대 나와. 38선의 완충지대. 그 다음에 학대가 나와. 학대. 맞죠? 학대들이 나와요. 요런 것들이 이 작품의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당연히 이건 뭐 짧아서 진짜 어때요? 한 30분이면 읽지 않았어요? 네, 있는 건 금방 30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30분도 안 걸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읽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여러분이 글을 읽거나 책을 읽는다는 거는 이것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숨겨진 어떤 의미의 맥락들을 따져가면서 읽어야 돼. 이거 읽는 거에 누가 못 읽습니까? 다 읽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자, 뭐 여러분 뭐 의견이나 여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한번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실 거 없으세요? 제가 너무 자세히 이야기했나? 그냥 읽을 때 재밌어서 그냥 이러는데 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여러분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지. 생각을 하면서까지 막 읽으실 정도의 단계는 아니니까 이제 제가 그걸 요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걸 읽으라고 하면 읽어보시고 여러분 느낌대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좀 더 부수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건데 그런 것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게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결국은 이 정도로 합시다. 이걸로 하고 이제 하근찬에 대해서 좀 그냥 조금 하다가 하근찬 뭐 짧게 끝낼게. 하근찬 순환이대. 순환이대 하근찬. 어때요 여러분? 순환이대는 어떠셨어요? 자 이제 이거는 아까 학은 많이 했으니까. 전쟁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전쟁 소설. 근데 어때 짠하지 않았어요 되게? 당연히 짠하죠. 순환 벌써 제목이 순환이던데. 그러니까 2대에 걸친 순환이죠. 네. 2대에 걸친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2대라는 게 투 제너레이션이에요. 투 제너레이 맞죠? 네. 순환이. 그러니까 네. 이 아버지가 만도고 맞죠? 아들이 진수잖아 맞죠? 네. 아버지는 외팔이야. 아들은 외다리죠? 외다리잖아 외다리. 네, 네. 이거 외다리라고 해야지. 그렇죠? 하근찬은 1937년생이었어요. 1937년에 태어나서 2007년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하근찬이 순환이대를 쓸 때
이걸 어디에서 포인트를 잡았냐면 기차를 타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도 옛날에 기차를 타면 거기에 막 상이용사라고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있지 않았어요? 막 뭐가 다-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 막 상이용사가 있었어요. 상위군인. 네, 그렇죠. 그런 군인들의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대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걸 쓴 계기를 그 이야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대에 걸친 이야기를 한번 가지고 글을 써봐야 되겠다 해서 썼는데 재밌는 건 이게 어디에 당선되냐면 한국일보 이것까지 모르셨을 거예요. 신춘문예에 당선돼요. 이 작품 당선될 만하죠. 네.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여러분 뭐 읽어보셨겠지만 이 만도가 징용에 끌려가잖아요. 징용에 끌려가서 뭐 하려다가 이 공습이 일어나 맞죠? 네. 이 공습을 피하려다가 한쪽 팔 잃어. 네. 뭐 맞잖아요. 읽어보시면 그렇죠. 맞죠. 뭐 다이너마이트 하고 그러니까 도망가. 이게 그게 여기도 복선이 있죠. 다이너마이트 막 이렇게 켜는데 네. 불을 켜는데 네. 계속 안 켜져. 네. 나갔다가 이제 막 그것 때문에 다시 불로 들어왔다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수는 이제 전쟁이죠. 전쟁. 수류탄 쪼가리. 그래서 거기에서 수류탄 쪼가리라고 하죠. 네. 조각이라고 안 하고 이 쪼가리에 맞아가지고 이제 한쪽 다리를 잃게 되는 이야기. 아이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이제 그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이 작품에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읽으셨으니까 이 작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이 작품에서 읽으셨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예요? 왜 몰라? 핵심 난. 아니 그거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도 모르시네. 안 읽으신 거라니까 그러면 외나무다리예요. 외나무다리. 그 업고 가네. 이걸 아셔야 한다니까. 네. 그렇죠. 업고 갈 때. 외나무 다리를 모르면 이거 이 순환이를 읽은 게 아니에요. 써졌네. 외나무 다리. 그림이 나왔어. 그렇죠. 거기 업고 갈 때. 그림이야 그림. 그 책도 좋은 걸 빌리셨어요. 아니 도서관에서 빌리신 거예요? 아 네. 네. 도서관인데 거기다가 아니 그 저기야. 초등학생용을 빌리셨네 거의. 나는 이 책에 없던데, 들어가 저거. 음. 이거 초등학생인데요. 네. 이거 뭐야? 도서관실에 없고 이거 충전본 책이지. 그래. 이거 무슨 나도. 책이야? 아니 잘 빌리시네.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서보에 어, 정규가 서보에. 그래서 이 외나무 다리는 뭐냐 이걸 필기해 드릴게 쓰세요. 이 두 사람이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 여기 이 작품 순환 이대에서는 여러분 가장 포인트가 외나무 다리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상징인데 이 두 사람에게 자, 닥친 자 쓰세요. 실현이자 네.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을 상징.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너무 짠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얻고 가는데 고등어 한 마리가 있잖아, 맞죠? 고등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고등어를 이 진수한테 주고 이렇게 가잖아요. 아들이 잡았잖아. 예, 그걸 잡고 가는데, 예. 이 아버지가 그런데 그런 광경을 그 고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외나무 다리가 지켜보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만도가 진수를 얻고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잖아요. 결국 뭐냐?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사람이 자, 이거 이제 끝은 오픈 드라마야, 맞죠? 서로 써보세요. 도우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네, 가능성, 뭐 희망,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그렇죠. 가능성을 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외나무 다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외나무 다리라는 것은 화합과 협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화합과 협력. 두 사람이 화합하고 협력을 해라는 거죠. 이 화합과 협력을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나무 다리 다시 좀 이야기하자면 이거죠. 이 아버지인 만도와 아들인 진수가 있는데 이 각자 몸이 불편하잖아요. 맞죠? 각자 몸이 불편한 아버지와 아들이 힘을 합해서 외나무 다리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예요? 이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쓰세요. 우리 민족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 겪은 순환을 극복하려는 의지.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게 있는데 극복하려는 의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이 만도와 진수를 통해서 지금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런 거를
자, 이 만두와 진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겪은 순환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이 내용은 자, 문학적 이 용어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거를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소우주가 뭐냐면 작은 우주. 마이크로코스. 자, 이 우리말 쓸게요. 마이크로코즈. 소우주가 이 소자가 작은 소자라고. 작은 우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문열의 유명한 작품 뭐 있죠? 우리들의 이건 알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몰라요? 엄석대 이야기죠. 엄석대가 반장인데 엄청나게 막 나쁜 짓을 많이 하죠. 이준석이가 엄석대 얘기하잖아. 엄석대 이거 안 읽으셨어요? 이거 안 읽으시면 읽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명작인데 하여튼 엄석대가 이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결국은 엄석대는 이문열이 자 봐요. 이문열이 왜 이 학교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학교 이야기를 했을까? 학교 이야기잖아. 맞죠? 이거는 학교가 사회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렇게 쓰세요. 정치. 정치판을 학교로 축소시킨 거예요. 소우주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정치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 정치판을 직접 잘 보세요. 정치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의에 걸려야 안 걸려요? 걸려요. 이게 지금 독재 정치잖아요. 여러분 독재 정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전혀 없잖아. 네. 그래서 그 독재에 대해서 이것을 학교로 축소시킨 거라고. 정치판을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코스미라고 하는 거예요. 소우주. 그러면 이 작품도 자 우리 민족이었잖아. 네. 민족을 누구와 누구로 쓴 거예요? 가족으로 그렇죠. 가족으로 썼죠. 이 만도와 진수라는 가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을 이야기한. 그러니까 이게 만도와 진수라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 이야기라고요. 우리 민족 전체 이야기를 이 만도와 진수라는 이 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요 잠깐만 책 좀만 읽고 올게요. 여기 보면 이 작품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 작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작품 보세요. 책이 있으신 분은 여기 나오잖아요. 이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거기 나오나요? 안 찾으셨어요?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 참 기가 막힌 장면이라서 안 읽을 수가 없어. 자, 진수는 지팡이와 고등어를 각각 한 손에 쥐고 아버지의 등허리로 가서 슬그머니 엎였다. 만도는 팔뚝을 뒤로 돌리면서 아들의 하나뿐인 다리를 꼭 안았다. 그리고 팔로 내 목을 감아야 될 끼다. 이 경상도 말로 쓴 거죠. 했다. 진수는 무척 항송한 듯 한쪽 눈을 찍 감으면서 고등어와 지팡이를 든 두 팔로 아버지의 굵은 목줄기를 부둥켜 안았다. 목덜미를. 예, 여기 이제 어떤 책에 또 목줄기라고 써놓고 하여튼 뭐 비슷한 거니까. 만도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끙 하고 일어났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기 더군다나 고등어 들고 있는데 아랫도리가 약간 후들거렸으나 걸어갈 만은 했다. 외나무 다리 위로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만도는 속으로 이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 이게 무슨 꼴이고 세상을 잘못 만나서 진수 네 신세도 참 똥이다 똥 이렇게 쓰죠.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고 아버지의 등에 엎인 진수는 곧장 미안스러운 얼굴을 하며 낙거정 이렇게 되다니 아버지도 참 복도 더럽게 없지. 차라리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았을 낀데 하고 중얼거렸다. 속으로. 만두는 아직 술기가 약간 있었으나 용케 몸을 가누며 아들을 얻고 외나무 다리를 조심조심 건너가는 것이었다. 자, 이 책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제가 아까 외나무 다리라고 그랬죠. 외나무 다리고 그 외나무 다리를 다시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좀 이거 읽은 다음에 눈앞에 우뚝 솟은 용머리째가 이 광경을 가만히 내다보고 있었다. 자,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자 보세요. 용머리째라고 나오잖아요. 그림책이 좋아. 네, 그 책 좋네. 완전 애들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있으면 찾으셔요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외나무 다리가 이렇게 이 외나무 달라고 칩시다.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여기를 보는 이제 용머리째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네. 용머리째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용머리째가 이 두 사람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를 쓸 때도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시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약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거. 시적인 감수성이란 말을 써요. 시적인 감수성. 그래서 시적인 감수성이 뛰어난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이 작품도 이야기하겠지만 이효석의 그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작품도 보면 되게 뭐 소금을 뿌려놓은 듯하다 뭐 이런 말 나오지 않나요? 기른 온통 메밀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이효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를 시적 수필의 경지다라고 해요. 시적 수필의 경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머리째가 이런 이 외나무 다리를 가는 진수, 만도와 진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람 움직임 지켜본다. 직유법, 의인법, 화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거, 의인법, 화류법이라고 해요. 화류법. 그러니까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고 의인법은 정말 사람이 아닌 게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직유법은 A는 B와 같다는 거거든요. 직유는 내 마음 별과 같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직유예요. 뭐뭐 같이, 뭐뭐처럼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근데 은유는 A는 B죠.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A고 호수가 B잖아. 맞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은유. 이 정도는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뭐 문학을 전공하진 않으셨어도 조금 문학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문학교양학과 공부. 하여튼 이런 걸 은유라고. A는 B가 은유고 A는 B와 같다고 뭐라고요? 직유. 사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뭐예요? 의인법, 화류법이라.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작가가 이 하근찬이라는 작가가 되게 뭐예요? 문학적인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난 작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보면 되게 짧아요. 지금 제가 짧은 것만 일부러 했지만 이 두 개의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뭐랄까요? 하나는 두 개가 좀 더 재밌는 게 전쟁 이야기잖아요. 전쟁 이야기인데 지금 아까 그 작품은 친구와의 어떤 대립과 갈등, 갈등과 화해 이런 것을 이야기한 거고 이건 부자간의 갈등인데 그 갈등을 다시 희망으로 화해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 영어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쉬었다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그 표현이 자 이건 잘 모르실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자 보통 옛날에 어떻게 쓰냐면요. 더 크리플 이렇게 해서 이게 목발 집었다는 거. 목발 집었다. 그러다가 핸디캡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핸디캡 이렇게 썼어요. 핸디캡이란 말 있잖아요. 네. 핸디캡을 가졌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쓰냐면요. 최근 이제 여기까지 다 아는 이야기야. 최근에는 장애인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건 모르실 거예요. The other abled. 다른 쪽은 이용 가능한. The other abled. 여러분 뭡니까 이런 경기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다리가 막 의족이야. 근데 달리기 되게 잘하는 사람 있죠. 네. 그런 사람 있다니까. 그다음에 다리 밑에 하반신이 없어. 물구나무 서가지고 산에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물구나무 서가지고. 대단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도대체 뭐 하나 그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구족화가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다리에다가 발가락에다가 붓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 사람보다 더 잘 그려. 그걸 구족화가라고 해요. 구족화. 그래서 뭐 입으로 그린 사람도 있고 맞죠? 입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린 사람도 있고 여기 발가락에다가 꼽아서 그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작품을 이제 좀 제가 이렇게 국내 작품이죠. 국내 작품을 두 작품을 읽었는데 뭐 어떠셨어요? 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거 하고 저는 진주보다 이 두 작품이 홀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 네, 그래요? 진주는 또 진주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이거 길잖아, 그거는. 진주도 길어서가 아니라 음. 여기서는 의지가 있잖아요. 갈등과 화해를 하잖아요. 여기는 진주를 그나마 자기 희망이잖아. 왜 그걸 그랬잖아. 버려? 근데 진주를 또 나는 그걸 그 갖고 있음으로써 네. 불행이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좀 이따 이야기 그건 아니야. 좀 이따 이야기해드릴게요. 좀 이따 얘기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작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이 두 작품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뭐 또 비교하니까.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원래 이 시간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 좀 하고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작품에는 극복의 의지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테두리 하나 그거- 붙여갖고 너는 맨날 아니 착취나 당하고 그건 이제 이거잖아. 영문학을 안 하셔서 나는 그렇고 나- 이건 너무- 또 나는 또 다른 그래요. 분 네. 좋아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이구나. 나 네, 이런 생각을 어떠셨어요? 두 분 저기 두 작품 읽으시고 소감 그냥 좋았어요? 우리 민족이 너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지나온 세월의 그 무게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신랑 정확하게 기대에서는 말씀하시네요. 정말 저렇게까지 닥치는 경우도 있구나. 살고 죽는 경우도 있듯이 그 제가 더 큰 거지만 와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좋더라고요. 저도요. 나도야. 잘 읽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나는 진짜 이 두 작품을 비교하니까 어머 대한민국의 국민인 게 너무 다행이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 이게 너무 다행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제가 진주에 좀